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단계 바닥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겠죠. 오늘 급등 마감은 원자재 가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가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약 15달러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108불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130불까지 했던 유가가 150, 180불 얘기했었는데 기술적으로는 148불 정도까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쭉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된 이유는 원유 산유국 중에 하나인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에 증산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것이 유가를 하락시켰습니다. 아직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요구를 해서 증산을 해서 유가의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유가의 안정은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가를 상승시켰던 원인이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가 진정이 돼야 되죠. 자, 그게 진정이 돼야 유가는 좀 더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도 급등했지만 유럽도 급등을 했습니다. 유럽도 급등했는데요. 어제 러시아 외무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쿨레바라는 장관이 그 터키에서 회담을 곧 가질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또 화전 양면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회담을 갖는다고 하니 지역적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의 나토 가입 추진을 압박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와의 협상 어떤 물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계속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고 그걸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가입을 안 하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터키에서 러시아 외무장과 우크라이나 장관이 만나서 결과를 도출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나토 가입을 안 하면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약 13일 정도가 지났는데 뭔가 변화가 좀 들어오려는 그런 모습이 좀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처럼 지난번에 베lar루스나 민스크에서 회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계속 내용이 교착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이번 터키에서 대화를 한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장은 급등을 했고요. 미국은 유가의 하락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부 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내용들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해결되면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유가가 130불까지 갔다가 지금 8불 됐지만 유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기는 좀 이른 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먼저 보면요. 일단 다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나스닥은 3.59%나 올랐네요. 엄청 많이 오른 모습인데요. 대부분 4% 올랐습니다. 어저께 지금 독일이 7%를 올랐습니다. 7%. 근데 사실 독일하고 프랑스는 7% 오를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독일하고 프랑스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지금 미국 차트는 여기서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양봉이 세워진 상태인데 이 독일하고 프랑스는요. 여기가 깨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높이를 맞추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올라온 거를 특별하게 볼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프랑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 미국이랑 키높이가 같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완전히 깨트렸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7% 올랐다 해서 이게 의미를 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일단 저점에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추세 반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너무 급하락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이 가파르게 왔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고 일단 내려오는 21선이 있죠. 그거하고 조우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다우는 아예 그 차트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요 정도 올랐죠. 요 정도 올라서 한
아마 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더 강한 모습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은 여기까지 지금 그쵸? 안 갔잖아요. 아까 독일이랑 프랑스 요걸 다 깨고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돌아온 거고 미국은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하고 독일에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프랑스하고 독일에 맞춰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맞춰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 상당히 강하다. 결국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제일 강한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유가가 오늘 서부텍사스 중진율 좀 볼까요? 유가가 서부텍사스 중진율가 오늘 108불에 끝났잖아요. 차트상으로는 148불 정도까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130불이었는데 123불. 아직 이것도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그렇죠? 아직 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한 15불 정도 빠졌어요. 15불 빠져가지고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월봉 상태로 보면은 돌파했다가 다시 회귀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114불이 최고가였기 때문에 여긴 돌파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으로 굉장히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굳이 따진다면 일목기점이 148불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귀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싸움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나올지 봐야겠죠.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2월까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유가 3월에 오른 거는 반영이 덜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월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최하 미니멈 7.8, 맥스멈 8.2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8 전후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이탈하고 끝났어요. 얼마 끝나면 69,500원. 오늘 아마 미국이 올랐고 유로존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오늘 상승 출발을 하겠죠. 상승 출발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이 상승 출발하게 되면 지금 기준수 수평권에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월봉이에요. 월봉상으로 기준수 수평권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20원에서는 이탈을 한 상태예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요 지점을 이제 이탈할 거냐 말 거냐 싸움인데 일단 올라오겠죠.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수급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보면요. 계속 매도 치고 있죠. 특히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 중에서 이 어저께 휴장 있고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500만 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탈하는 과정으로 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등 시는 물량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상황으로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매우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좀 보면요. 코스피 차트를 볼 건데요. 이제 코스 2700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2600대에 끝나는 모습이었어요. 2600대 622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버텼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원달러 기준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물론 여기환율에서 원달러가 지금 좀 내려왔어요. 원달러를 보시면 원달러가 1227원인가에 아마 제 기억으로 끝났어요. 37원에 끝났네요. 1237원에 끝났는데 여기환율에서 원달러는요. 1223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14원 정도 밀린 거죠. 14원 정도 밀린 거예요. 1223원. 그러니까 원달러 기준으로 하면 좀 내려가야 되잖아요. 1223원이면 지수가 어디에 되냐? 정확하게 얼마 전에 그 두세 달 사이에 그의 어떤 원달러 주가는 거의 맞거든요. 두세 달 사이 원달러와 주가의 차이를 보면 2591일 때 1207원이었어요. 그래도 20원이 넘게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로 따르면 2591일 때였으니까 지금 2620이잖아요. 원달러 대비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된 거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했던 시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은 그 쿼드러블이에요. 쿼드러블은요 외부 영향을 좀 덜 받죠. 덜 받던가 더 받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위로 가게 되면 기관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기관의 수급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어떤
그 커드러벨의 흐름이 외부 시장의 어떤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